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회사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아빠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맡게 됐거든요. 정말 죄송하게도 그 원인은 제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력도 안 되고 인성도 바닥인데 자리만 높다면 주변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드라마 속 재벌집 망나니처럼 온갖 갑질로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자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제 전 남편이 바로 그 이야기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지 회사에서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저기 민지야, 너 이번에 들어오는 돈 얼마야? 지난달하고 혹시 비슷해? 아니면 적어? 나? 글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래? 무슨 돈 쓸 일이야 또 있어. 그게 사실은 나 회사 관뒀어. 뭐? 아니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 위에서 자기 괴롭힌 거야? 내가 운이 지독하게 없는 놈인가 봐. 저번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죽어라 복사만 시키더니 이번에는 글쎄 내가 담배 피러 잠깐 나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나는 담배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고리타분한 소리만 늘어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나았지 뭐. 뭐, 나야 회사 생활을 오래 안 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윗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당분간은 같이 일해야 하잖아. 자존심 다 버리면서까지 맞춰주는 건 안 되겠지만 담배 정도는 자기로 참을 수 있잖아. 안 그래? 자기야, 아직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팀장 말대로 해주잖아? 그럼 난 그때부터 걔 호구가 되는 거야, 호구. 걔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스타일이 아닌가 봐. 인간관계 때문에 속성한 데는 이제 지긋지긋해. 제발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 진짜. 사실 주변에는 아이 생기기 전이 신혼이라고 그때를 가장 즐기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란 사람이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니니까 즐기기는커녕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신혼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게다가 당시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수익이 들쑥날쑥했거든요. 물론 남편이 돈을 갖다 줘도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벌긴 했지만요. 결국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에게 이직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래도 업계에선 제법 규모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자네, 민지한테 대강 이야기는 들었네. 다니는 회사가 잘 안 맞아서 관뒀다면서? 예, 장인어른. 글쎄 제가 담배 한 번 핀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듯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일만 잘하면 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까지 것 때문에 퇴사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아무래도 한국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위안이 될진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다들 그래. 나도 비슷했고. 근데 어디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나?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딸이 자네 취직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게 꽤 신경이 많이 쓰이네. 그래서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건 어떤가? 정말이시니까 장인어른? 저야 완전 환영이죠. 그런 제 직책은 한 과장쯤 되나요? 이모까지는 저도 안 바랍니다. 자네가 이쪽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쪽은 경력이 없지 않나. 회사 원칙상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구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취직이 된 게 어딘데요. 그렇다면 다행일세. 나한테 따로 부탁할 건 없나? 저기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요.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저한테는 일 외에 따로 지시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외국 가면 자기 일만 딱 하면 뭐라든 신경 안 쓰더라고요. 뭐, 자네 일만 잘해준다면 심기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네. 나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마인드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자네 상사한테도 잘 얘기해두겠네. 대신 일 처리는 잘 해줘야 하네. 몰라서 실수하는 건 언제든 괜찮지만 잔머리 굴리는 거랑 거짓말하는 건 내가 정말 싫어하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아이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아빠 회사로 전 남편을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잘못된 선택이었죠. 당시 남편은 좋은 옷을 입어야 일도 잘한다면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정장까지 샀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입사 후부터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평화로웠던 회사가 이리저리 말썽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바로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죠. 저기 하대리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김사원, 지금은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저 아파서 병원 좀 가려 하는데요. 오전에 회의가 있기는 한데 많이 안 좋아요? 진짜 제가 아프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을 못하는데 회의를 어떻게 가요? 당연히 못 가죠.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다녀오세요. 저기 갔다가 수액 맞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신 일은 제가 내일까지 할게요. 아니, 김사원이 지구원 수습 기간이라 연차가 따로 없어요. 제가 그럼 이따가 짐장님한테 조퇴 가능한지 여쭤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대리님, 무슨 회사가 아픈 사람 조퇴도 안 시켜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먹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회사를 물려받다니요? 사장님은 아들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요. 아들이 없으면 누가 물려받겠어요. 당연히 사위죠. 그럼 김소원이 사장님 사위라는 말인가요? 네, 이제야 정신이 드세요? 아차 싶으셨죠? 사장님 딸이 제 와이프예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일단 팀장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잠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전 이제 가야겠습니다. 알아서 조퇴 처리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김서원 이봐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사장님 사위라는 말을 하고 툭하면 몸이 안 좋다며 조퇴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투 쓰고 갑질하는 건데 남편이 딱 그랬죠. 게다가 자기는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니 골프도 배워야 한다며 골프 레슨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남편의 행태는 가면 갈수록 도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윗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눈치였죠. 저기 김서원, 어제 거래처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방금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서원이 어제 미팅한 직원을 그렇게 무시했다면서요? 우리 중요한 거래처인데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거래 끊기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인 거 알아요? 아니, 대리님,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직원 저한테 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서원은 평소랑 똑같이 대했는데 그쪽에서 트집 잡은 거란 말인가요? 당연하죠. 생각해보니까 그건 잊었네요. 거래처 사장님 기다리면서 거기 직원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대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냈을 때 나왔다고 요즘 4년째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던데요? 정보 이상한 지잡대라도 나왔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공부 못한 건 죄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시라고 했죠. 그때 마침 사장이 모셔가지고 대리님 부탁하신 서류 드리고 이 직원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니까 왜 그게 궁금하냐고 알 거 없다 하셔서 그렇게 끝내고 왔죠 뭐. 아휴, 김사원이 그쪽 대학 어디 나왔는지를 왜 물어봅니까? 김사원이 그 회사 인사팀이에요. 아니, 전 그냥 걔가 먼저 대학 얘기를 해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 보였다고요. 좋은 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요? 참, 김사원. 이름난 학교를 못 간 게 꼭 공부를 못해서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회사 경리팀 직원들에게도 이상한 소리를 했더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제가요? 아니, 제가 뭔 이상한 소리를 또 해요. 그냥 경리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하는 건데 혹시 여기도 다 그러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이즈들 말고 가끔 커피도 타서 윗분들한테 싹 돌리라고 했죠. 그게 다예요. 김서은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장님은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시는데 왜 일개 사원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뭐 저색을 하고 그러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 경립팀 직원들 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입니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명문대 나와도 일 하나 못하는 헛똑똑이도 있는데 그 헛똑똑이가 누군데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해. 헐. 아니에요. 자리로 가세요. 제 말 새겨 들으시고요. 저요. 지금은 사장이 아니지만 한 몇 년 지나면 차기 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리님도 저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뭐라고요? 아우 참. 알았어요. 남편은 본인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학벌 낮은 직원들을 무시했고 이 소문은 아빠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입사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더라고요. 금서원, 어제 외근 다녀왔어요? 며칠 전에 내가 말한 건 말이에요. 아, 깜빡했어요, 대리님. 죄송해요. 지금 다녀올까요? 네? 거기 오늘 회사 창립일이라 쉬는 날이에요. 아우, 왜 이렇게 항상 스케줄 관리를 못해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회사 일에 집중 좀 하세요.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대리님은 실수 안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김사원이 한 실수가 한두 번이에요. 입사하고 제대로 일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정식 사원 될 수 있겠어요? 나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참, 제가 대리님을 봐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정식 사원이 아니라 이 회사 차기 후계자라니까요. 제가 윗자리 가기 전에 대리님이 저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기본적인 일도 못하는 사람을 사장님이 차기 후계자로 생각하실까요? 사장님 그런 허튼 일 하실 분 아닙니다. 꼰 깨세요. 나 참. 아니 우리 대리님이 너무 순진하시네. 우리나라 사회는 화려한 지원이 전부인 거 몰라요. 전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겠습니다. 아, 대리님 커피는 직접 타드세요. 아셨죠? 김서원, 내 말 안 끝났어요. 어디 가요, 김서원? 그렇게 모두가 벼르고 있던 남편의 회사 생활은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회사 거래처 중에서도 가장 큰 곳과 계약하는 날 남편이 실수를 하고 만 거죠. 김서원, 계약서 잘 갖고 왔죠? 혹시 모르니까 어서 꺼내봐요. 아유, 그럼요. 이거 어떡하지? 대리님? 쭉 깜빡하고 두고 왔나 봐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그것 좀 잘 챙기라고 일주일 전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객사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계약서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요즘은 전자계약서도 많이들 쓰고 없으면 여기 회사에서 출력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건 김사원 생각이지. 여기 거래처 회장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꼭 수기 계약서를 고집한다고요. 안 가져왔다고 하면 그 정도 준비는 못했냐고 그냥 돌아가라 할걸요.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런 촉살 같은 양반이라 무슨 거래를 해요. 거래하지 말고 그럼 다른 데를 들어야죠. 여기 매출이 얼마인지 김서원이 알기나 해요.
우리 회사에 10배가 넘는데요.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아니, 그 정도예요. 왜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죄송해요, 대리님. 이거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사장님도 아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이번에는 각오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대업 사고를 친 남편은 다행히 사위라는 이유로 잘리지는 않았지만 수습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알바 직원 같았으면 당장 잘렸을 겁니다. 그래도 사위니까 아빠가 기회를 한 번 주신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남편은 아주 시원하게 날려먹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 저 부르시는 건가요, 김사원? 참나. 저한테 김사원이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줌마 주제에 무슨? 다음부터 존칭 좀 쓰세요. 알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부르셨나요? 제 책상 엄청 먼지 쌓인 거 아시죠? 이따가 한번 좀 닦으세요. 모니터도 닦아주시고 서랍 정리도 한번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무실 바닥 청소랑 화장실만 해서요. 책상 정리는 각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티슈와 손걸레는 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청소부가 하는 일이 여기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닦는 김에 책상도 닦는 거지. 저 같은 사무직이 왜 제 책상까지 닦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 회사 소속 직원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맡은 일이 아니라 어렵겠네요. 불만 있으시면 김사원이 상사분께 얘기해 보세요. 이봐요, 아주머니. 청소부가 무슨 여기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 외주 용역 직원이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 단순히 여기 직원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니요? 제가 사장님 사위라고요. 이제 아줌마가 내 책상 닦아야 할 이유를 찾았죠? 죄송한데요. 사장님도 본인 자리는 본인이 닦으십니다. 이런 걸로 서로 불쾌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이 아줌마가 잘리고 싶어 한정했나? 내 말 안 듣겠다 이거네요. 더 이상 말 섞었다가 다툼만 날 것 같네요. 전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윗분과 얘기하세요. 회사에 소속된 미화부 직원분께 함부로 대했던 남편은 된통 당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회사는 청소하는 분들을 용역으로 쓰지만 저희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청소 노동자분들도 우리 회사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셨기 때문이죠. 화가 난 미화부 직원분은 이 사실을 미화 부장님께 얘기했고 결국 아빠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기 시작했죠. 남편 사수였던 대리님도 아빠에게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니 아빠가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친구는 김사원하고 같이 일하게 하는 건 어떻겠나? 아니 사장님, 김사원은 지금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잘하겠습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건 챙겨주지 않겠나? 둘 다 인턴 사원이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도 될 거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네. 사장님 생각에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김대리 고생하는 거 잘 아네. 사위가 이번 기회도 날려버리면 내 딸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이 결단 내릴 거고. 그리 알게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진 인성은 역시나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인턴 사원과 남편이 새 거래처를 가게 되었는데 사단이 난 겁니다. 그 새 거래처는 남편이 떠는 곳이었는데 아주 큰 외국계 회사라며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영어는 좀 하는 편이라 외국인 대표와의 미팅도 큰 무리가 없었죠. 문제는 계약 당일 남편은 자기는 쏙 빠지고 그 인턴 사업만 참석하게 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상호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기 세호 씨,
오늘 미팅은 세호씨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나 갑자기 약속이 생겼네. 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영어도 잘 못하고 계약하는 자리도 처음 가는데요.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도 겪어봐야 나중에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거 몰라? 나 외국에서 친구가 잠깐 귀국했대서 얼굴만 보고 오려 그래. 세호 씨도 유학 다녀왔다며. 그럼 영어 잘하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김서원님. 그럼 다른 분이라도 같이 가게 해주시던가요. 참나. 이봐, 다른 사람 같이 가면 나 안 가는 거 다 들키잖아. 그냥 세호 씨 혼자 좀 다녀와. 멀쩡한 사람이 혼자 그런 것도 못해? 그럼 회사를 나오지 말던가.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자기 사장 말을 잘 들어야 세호 씨도 편해지는 거야. 지금 줄 잘 서야 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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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냇물을 흐린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서 계약을 잘 하고 왔냐고요? 그랬다면 제가 썰을 풀지도 않았겠죠. 남편이 직접 뚫었다는 그 외국계 회사는 알고 보니 파이브 컴퍼니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아빠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손해도 손해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지라 아빠 역시 크게 당황하셨죠. 다행히 아빠 주변 친구분들이 꽤 사업적에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으셔서 급한 돈은 그분들께 빌려 메꾸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급여가 몇 달 밀리긴 했지만 모두 이의제기 한번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요. 그렇게 급한 불을 끈 아빠는 조용히 남편을 호출했죠. 그때라도 남편이 죄송하다고 했다면 저도 한 번은 넘어갔을 겁니다. 자네, 지난번에 한 짓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나? 상사의 거짓말하고 개인적인 일부러 간 것도 그렇고 자네가 용합한 회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회사 피해가 엄청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장인어른,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절 내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니 내가 자네를 왜 못 내친다고 생각하나? 민지 때문에. 그래 당연하죠. 혹시라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셨다가는 와이프 눈에서 피눈물 날 겁니다. 민지가 평생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판단 잘 하셔야 될걸요. 뭐야. 지금 그 말 진심인가? 자네 이거 협박인 거 알고 있어. 제정신이야. 민지가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헤어지겠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자기는 죽겠다고 달려들걸요? 아버님이 저 내치시는 순간 저는 바로 이혼입니다. 사위 대접을 이따위로 하시다니 저야말로 섭섭하네요. 아니, 이런 천하에 못돼 먹을 놈을 봤나? 아이고, 이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네. 김에서 불러. 당장. 아빠는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다행히 비서가 바로 달려와 즉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날뛰며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야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참, 무슨 대기업 후계자라도 된 마냥 설치는 것이 기도 안 차더라고요. 회사가 피해본 금액을 남편에게 물려내라고 소송까지 걸고 싶었지만 제 체면을 봐서 거기까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전 아빠 회사 물을 흐린 것도 모자라 아빠까지 쓰러지게 한 인간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멍청해도 심성이 착했다면 웬만하면 같이 살겠지만 멍청한데 인성까지 바닥인 인간이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당신 얘기 좀 해. 나랑 우리 가정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지금 이 판국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장인어른이 쓰러졌으면 최소한 내가 본부장까지는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웬 말이냐고 진짜. 본부장. 왜 당신이 본부장이 되어야 하는데? 난 사장님이신 아버님 사위잖아. 아버님이 잘못되시면 당연히 내가 이어가는 게 맞지. 생판 남인 사람을 임시사장에 앉힌다는 게 말이 돼? 당신 네 가족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 정도면 나는 당신 집에서 개만도 못한 거 아니냐? 최소한 자기 식구는 감싸줘야지. 감히 날 내쳐? 차. 뭐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
우리 아빠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사위가 일이라도 잘해야 고민이라도 해보지. 기본적인 일도 못하면서 무슨 차기 사장이라고 떠들고 다녀. 그리고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아빠한테 감히 나가지고 협박까지 했더라. 아니, 그걸 어떡해. 아니,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민지야.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회사 일 모를 줄 알아. 회사 미아부 직원한테 갑질한 것부터 회사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결혼한 목적이 아빠 회사 차지하는 거라면 어림없는 거 알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건 내 집이니까. 아니, 내가 무슨 회사를 차지해. 어차피 쫓겨나는데. 나 이제 착실히 잘 살 테니까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자. 아니, 당신은 내가 화내기 전까지 아주 왕처럼 말하던데. 당신이 개망나니같이 행동해놓고 무슨 사위 대접이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전 한 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통 크게 베풀지만 아니면 두 번 다시 안 돌아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참 어리석게도 제가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붙잡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붙잡겠습니까? 회사 말아먹고 저희 아빠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인간은 당연히 가족이 될 자격이 없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못 간다며 버티기에 저는 그럼 집을 전세로 내놓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날이 지나고 남편이 출근을 하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죠. 예, 민지야. 어젯밤에 내가 잠 한숨 못 잤다. 형준이 말로는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사실이니? 어머니, 제가 이혼을 입 밖에까지 낸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결혼한 거.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저희 아빠가 일군 회사에 물 흐리는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아빠에게 차기 사장 안 시켜주면 저랑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도 그렇고요. 아, 민지야.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면 안 되겠니? 너도 잘 알겠지만 형준이가 학교만 좋은 데 나왔지. 사회생활도 영 적응 못하고 해서 사돈 어르신 회사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을 거야. 젊은 나이에 백수 되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잖니. 어머님 마음 이해하지만 저희 아빠는 회사에 이 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 하세요. 저 역시 그렇고요. 헤어져도 어머님하고는 연락할 수 있겠지만 남편하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음 다 정리했어요. 이미 네 마음 떠났다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툭 까놓고 물을게. 너희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니?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준이 사업 미천 정도는 줄 생각하는 거지. 네. 어머니, 저희가 뭐 10년을 살았나요? 20년을 살았나요? 1년도 안 살았는데 재산 분할이요. 어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나눌 것도 없고 각자 갖고 온 거 각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형준이는 집도 안 해왔으니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니? 예, 이건 좀 너무한다. 그래도 나한테는 귀한 아들이야. 최소한 자립할 수 있게 적어도 몇천은 내놓고 가야지. 아니 어머니, 대체 뭐가 너무한데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돈 가지고 스트레스 준 적 있어요. 오히려 제가 받았어야 할 스트레스. 그동안 어머니 생활비 대드린 것도 저였고요. 그런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는 건 상도덕이 아니죠. 아니 민지야, 진정 좀 해라.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 보증금 몇천이라도 좀 마련해달라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니, 이제 돈줄 끊기니까 아쉬워서 어떻게든 뜯어내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하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세요. 저희 두 번 다시 볼 일 없었음을 합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남편이었기에 전 그 이상의 짓은 저지르지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려 했지만 아니라 다를까 남편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디 뉴스에서 횡령죄 처벌이 무거운 걸 보고 한 번 저 골탕 먹어보라고 저지른 짓 같았죠. 물론 저희 회사는 법무팀이 있었기에 횡령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현 인간을 남편으로 생각했다니 제 자신이 무척 한심스러울 정도였죠.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해도 악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 직전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무이푼 알거지로 만드는 거였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잃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은 코인 시장이 좋지 않으니 안 하고 있었고요. 전 이걸 이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후배에게 부탁했죠. 영석아, 나야. 나 혹시 요즘도 코인 투자해? 누나, 오랜만이야. 에이, 요즘 시장 안 좋잖아. 지금 투자하면 싸그리 다 잃는 거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투자하고 있어. 왜? 누나 투자하게?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야.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이혼 준비 중인데 이 인간이 우리 회사에서 완전 망나니 짓을 해서 회사 고꾸라질 뻔했어. 말하자면 한두 개가 아닌데 얼마 전에는 나 횡령죄까지 뒤집어 썼다니까. 오, 정말요? 아니 누나네 집안 정도면 완전 땡 잡은 건데 왜 그랬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그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결혼까지 했겠니?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헤어지겐 내가 너무 열받아서 말이야. 영석이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하하하. 다야 뭐 대학 때부터 누나 신세 많이 줬으니까 부탁이라면 뭐든 오케이지. 뭔데? 말해봐. 신세는 무슨. 어려울 때는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응? 너 예전에 모임에서 남편하고 연락처 주고받았었잖아. 그때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면서 코인 투자로 좀 꼬셔봐. 전혀 승산 없는 거로다가. 에이, 누나 남편이 진짜 모조애가 아닌 이상 투자를 하겠어.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너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며. 나중에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머리 좀 굴려봐. 결국 후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접근했고 코인 투자로 인생이 달라졌다며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남편이 넘어갔냐고요? 저도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아주 인생의 끝을 볼 작정을 했는지 아주 술술 넘어갔더라고요. 후배가 예전에 투자 자문업계에서 일을 했던 터라 말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민지 후배입니다. 아,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나네. 그때 투자 자문한다는 그 친구구만. 요즘도 투자하고 있는 거야. 예, 요즘 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코인에 투자해요. 지금 시작이 바닥이라 이때 사둬야 이득이 크거든요. 그래? 나는 반대로 생각했네. 지금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돈 다 찾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인가 봐. 저기 실은 형님한테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코인이 추락 속도가 빠른 이유가 곧 다시 치고 오를 거여서 그래요. 부동산도 바닥을 텄을 때 사라고 하잖아요. 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겠네. 코인 종류가 많던데 어디가 요즘 괜찮은 거야? 일단 자금 먼저 확보하시고 금액 알려주시면 제가 적당한 곳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민지 선배한테도요? 아유, 당연하지. 걔랑 나랑 지금 사이도 안 좋고 뭐. 난 너만 믿을게. 나도 인생 좀 확 펴보자. 결국 남편은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후배나 추천은 코인 종목에 넣었고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건지게 된 상황이 되자 남편도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후배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후배는 당연히 그곳에 없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솔직히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남편이 망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려고 했으니 솔직히 이 정도 죄값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전 멋지게 이혼 소송장을 남편 얼굴에다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통쾌하게 그지없는 순간이었네요. 민지야, 민지야, 내가 저번에 횡령죄로 너 소송을 건 거는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정말 네가 감옥에 가기를 바랬겠어? 나도 그때 홧김에 그런 거야, 어? 그러니 진정해. 누가 뭐래? 어차피 당신과는 나는 끝냈잖아.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근데 곱게는 못 보내주겠으니까 소송 거는 거고. 이혼 협의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소송은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소송에서 지면 줄 돈도 없어. 투자한 거 다 날려먹었다고. 지금 보증금도 없는 판이야, 어? 제발 부탁이다. 그거는 당신 사정이지. 자기가 늙은 노인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 남자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하겠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봐. 자기 명문대 출신이잖아. 아니, 명문대 출신이면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러지 말고 협의 이혼하고 나 보증금 정도만 좀 마련해 주라. 그것만 해주면 조용히 살아줄게. 우리 엄마도 사실 아시면 얼마나 충격 받으시겠어? 자기는 하다 이제 부모까지 갖다 파는구나. 어머니도 사실 다 알고 계셔. 당신은 끝까지 구제불능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다. 법원에서 봐. 잘 살아. 민지야, 자기야.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저는 보란듯이 이겼고 남편은 소송 비용을 대느라 무일푼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명문대 노래를 부르며 회사 직원들을 무시하더니 변변한 일자리도 못 구하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죠. 이후 남편 소식은 끊겼고 지금은 살았는지 어디서 객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을 떠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살았으면 싶네요. 제 마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후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이혼 후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했습니다. 아빠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였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에 큰 뜻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래도 믿을 건 가족뿐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업할 때는 더더욱요. 지금은 아빠 회사 임원이 되어 주요 계약들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회사 매출도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며칠 전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에서 알게 된 교포와 인연이 되어 연애도 하고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 인간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배우자 인성이 바닥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